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아주 흥미로운 소스 코드죠. 오픈 리스폰시스 GitHub 리포지토리를 같이 한번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보니까 단순히 오픈 AI API를 대체하는 걸 넘어서요. 기업 환경에 꼭 필요한 여러 기능들을 추가한 플랫폼 같아 보여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오픈 리스폰시스가 정확히 뭐고 또 어떤 핵심 가치를 제공하는지, 특히 그 주요 기능들이랑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뭐 코드 구조가 어떻고 빌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 기능과 목적 자체에 집중해보죠. 네, 저도 봤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프로젝트더라고요. 그 파일 구조나 이름만 봐도 이게 그냥 API 호환성만 맞춘 게 아니구나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관책 가능성, 그 RAG라고 부르는 검색 증강 생성, 또 외부 도구 연동, 평가 프레임워크까지. 이게 다 기업에서 LLM 쓰려면 꼭 고민하게 되는 지점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하려고 했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인상부터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건 오픈 AI API랑 호환된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 .env 파일 설정 같은 거나 오픈 AI -java 라이브러리 쓰는 걸 보면 딱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이건 뭐랄까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이죠. 기존의 오픈 AI API를 쓰던 사람들은 코드를 거의, 아니 어쩌면 전혀 바꾸지 않고도 오픈 리스폰시스로 넘어올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 마사익 오픈 AI 리스폰스 서비스 mpl.kt 같은 파일들이 아마 이런 호환성 레이어를 구현하는 핵심 부분일 거고요. 그러니까 오픈 AI 생태계의 편리함은 그대로 가져오면서 그 위에다가 기업에 진짜 필요한 부가 기능을 얹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확실히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크겠죠. 호환성은 정말 좋은 출발점이네요. 근데 기업 환경에서는 사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observability 관련 파일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오픈 텔레메트리 설정 파일이나 그래파나 대시보드 설정 같은 거요. 제나이 스탯스 대시보드.json 이런 거요. LLM 플랫폼에서 이런 관측 가능성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걸까요? LLM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사실 운영 관점에서 보면 좀 까다로운 면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비용이 예측 불가능하게 늘어난다거나 성능이 갑자기 달라진다거나 아니면 왜 이런 답변을 만들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요.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관측 가능성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오픈 텔레메트리, 프로메티우스, 그라파나 같은 표준 스택을 써서 시스템 로그, 매트릭, 트레이스 정보를 다 모아서 보여주는 거죠. 아하. 그러면 이제 운영 상태가 투명하게 보이니까요. 텔레메트리 서비스.kt 같은 코드가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보내주는 역할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능만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 운영 환경에서 안정성, 비용 효율성, 문제 해결 능력까지 다 고려한 설계라고 봐야 합니다. 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거군요. 자, 그럼 운영 문제를 해결했다면 다음은 역시 LLM의 핵심 능력, 정보 활용이겠죠. 벡터 스토어 관련 코드가 되게 많던데요. 벡터 스토어 서비스.kt, 큐드란트 벡터 서치 프로바이더.kt, 뭐 텍스트 처리하는 텍스트 청킹 util.kt 이런 것들이요. 이건 딱 봐도 검색 증강 생성, RAG 기능에 공을 들인 것 같은데 이게 기업에게는 어떤 실질적인 가치를 줄 수 있을까요? 회사 내부 데이터를 어떻게 LLM에게 알려주지? 이 문제를 푸는 핵심 열쇠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냥 공개된 LLM 모델들은 우리 회사 내부 문서나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죠. RAG는 바로 그 부분을 해결해 줍니다. embedding service.kt 같은 걸 이용해서 회사 문서를 벡터라는 형태로 바꾸고요. 이걸 큐드란트 같은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두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과 관련된 정보를 벡터 DB에서 찾아서 LLM에게 같이 주는 거예요. 파일 데이터 소스 프로세서.kt는 파일 형태 데이터를 처리해주고 텍스트 청킹 유틸은 문서를 효과적으로 잘라주고요. 결국 이렇게 하면 LLM이 기업 고유의 지식을 바탕으로 훨씬 더 정확하고 관련성 높은 답변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오, 내부 데이터 활용 문제. 해결. 중요하죠. 그러면 LLM이 자체 지식이랑 또 레이지를 통해 얻은 외부 지식 말고 또 다른 기능이랑 상호작용할 수도 있나요? 그 툴 디렉토리를 보니까 툴서비스.kt, 네이티브 툴 레지스트리.kt, mcp 툴 레지스트리.kt 이런 파일들이 있던데 뭔가 외부 기능을 연동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건 LLM의 능력을 단순히 텍스트 생성에만 국한하지 않고 외부 세계로 확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에요. LLM이 글만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특정 API를 부르거나 계산을 하거나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가져오는 것 같은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아, 행동이요? 네. 여기서 네이티브는 아마 플랫폼 자체에 구현된 도구를 말하는 걸 테고 MCP는 그 MCP 서버스 config.json 파일을 보면 마사지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의 약자 같아요. 아마 외부 시스템이랑 어떤 표준화된 방식으로 통신하려는 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특정 업무를 자동화한다거나 아니면 더 복잡한 정보를 검색하는 에이전틱 서치 서비스.kt 참고 그런 고도화된 작업까지 가능해지는 거죠. 흥미롭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오픈이벨스라는 디렉토리가 따로 있는 게 인상 깊었어요. 여기 보니까 이벨컨트롤러.kt나 이벨런너.kt도 있고 뭐 스트링체크에볼루에이터.kt, 텍스트 시밀러리티 에볼루에이터.kt처럼 다양한 평가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플랫폼 자체에 평가 프레임워크를 넣은 이유가 뭘까요? 사실 LLM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평가는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뭐랄까 수학 문제처럼 딱 떨어지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플랫폼은 생성된 응답의 품질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틀 자체를 제공하는 겁니다. 단순 문자열 일치부터 의미가 얼마나 비슷한지 보는 텍스트 유사도, 심지어는 다른 모델을 이용해서 평가하는 방식, 레이블 모델 그레이더 에벌루에이터.kt까지요. 아, 다른 모델로 평가를? 네, 그 이벨 모델스.kt 같은 파일들은 이런 평가 데이터 구조를 정의하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평가 기능이 그냥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플랫폼 안에 통합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이건 개발 과정에서부터 계속해서 모델 성능이나 프롬프트 결과를 측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문화를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정말 그렇네요. 오늘 오픈 리스폰스 소스 코드를 쭉 훑어보니까 이게 단순히 오픈 AI 호환 레이어를 제공하는 걸 넘어서서 관측 가능성, RAG, 도구 통합, 그리고 평가까지 기업 환경에서 LLM을 도입하고 운영하는 그 전체 과정을 깊이 고민한 플랫폼이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소스 덕분에 이 기술이 실제 어떻게 구현되는지 제대로 엿볼 수 있었네요. 맞습니다. 각 기능들이 기업의 실제적인 필요에 어떻게 딱 맞춰져 있는지, 그리고 랭체인4j 같은 좋은 외부 라이브러리를 쓰면서도 핵심 로직은 또 자체적으로 잘 만들어서 통합한 방식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조직이나 프로젝트에 이 오픈 리스폰시스 같은 플랫폼을 도입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 우리 회사만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RAG를 구축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한 도구를 연결해 본다든지, 혹은 자체적으로 만든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데 써본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활용 시나리오를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